삼성전자가 갤럭시 22 시리즈를 오는 21일 일본 시장에 출시합니다. 소니, 샤프, 오포 등 안드로이드 스마트폰과 경쟁할 것으로 보입니다. 12일 삼성전자에 따르면 갤럭시 S22 시리즈는 오는 21일 일본 통신사 KDDI와 NTT 도코모를 통해 출시됩니다. 현재 시장에서는 갤럭시 S22 기본 모델과 갤럭시 S22 울트라 두 종만 선보입니다. 색상 종류도 일본에서는 팬텀 화이트, 팬텀 블랙, 핑크 골드 세 가지로 축소됐습니다. 갤럭시 S22 울트라는 버건디와 팬텀 블랙 두 가지 종류에서 선택이 가능합니다. 일본 시장에서 갤럭시 S22 울트라의 스토리지 용량은 256GB 단일 모델로만 출시됩니다. 일본 시장에서 갤럭시 S20 시리즈의 모델 종류가 축소된 이유는 일본 현지 통신사의 결정에 따른 전략입니다. 일본향 갤럭시 S22 시리즈의 후면에는 삼성 로고 대신 갤럭시 로고를 넣었습니다. 일본 출시용 갤럭시 S22 시리즈에는 국내 및 미국, 중국 출시용 제품과 동일하게 스냅드래곤 8 1세대 애플리케이션 프로세서가 탑재됩니다. 삼성전자는 이달 전자상거래 플랫폼 아마존을 통해 고급형 스마트폰 갤럭시 M23 5세대 이동통신과 프리미엄 태블릿 갤럭시 S8 플러스를 일본에 출시합니다. 갤럭시 M 시리즈를 일본에 선보이는 것은 이번이 처음입니다. 가성비를 앞세운 갤럭시 M23 5G를 통해 중저가형 시장도 새롭게 공략할 계획입니다. 갤럭시 S8은 일본 시장에서는 태블릿 갤럭시 S8 플러스만 출시합니다. 한편 삼성 로고가 없어서 한국 제품인 줄 모르고 샀던 일본인들도 있다고 합니다. 한국 제품인 걸 뒤늦게 알아차리고 지금까지 난 뭘 보고 산 거지? 내가 알던 한국 제품이 아니다라며 크게 후회하는 리뷰어들도 있다고 합니다. 한도 변화가 예고되자 일본 정부가 긴급히 움직이기 시작했고 갤럭시는 삼성이라는 기사가 쏟아져 나오고 있습니다. 다음은 실제로 관련 소식을 접한 일본 네티즌들의 반응입니다. 안 팔리는 것은 소비자가 단순히 매력을 느끼지 못하는 것뿐이에요. 과거에는 삼성도 팔리던 시절이 있었다고 생각합니다만 그때는 상대적으로 아이폰보다 매력이 있었기 때문에 팔리고 있는 것입니다. 삼성뿐만 아니라 중화 스마트폰을 포함한 안드로이드의 스펙으로는 아이폰을 1세대 이상 돌고 있는 기종도 있고 대체로 저렴하고 고성능 기종이 많이 있습니다. 그래도 아이폰이 팔리는 것은 iOS와 서드파티를 포함한 액세서리 등 애플 생태계의 종합력입니다. 모든 것을 단독으로 만들고 있는 한 회사와 무료 OS를 타고 단말기만 발매하고 있는 회사의 차이가 아닙니까? 그리고 이것은 편견이 되겠지만 공업 제품으로서 신뢰가 가지 않을 수도 있다고 생각합니다. 오직 한 곳만 찾는 한국인들은 열등감이 심한 건가요? 구매 행동이란 것은 무의식적인 동기에도 좌우된다. 유감스럽게도 일본 제품 보이콧을 계속하고 있는 한국에 좋은 이미지를 품기 어려울 것이다. 물건은 아마 좋은 것이겠지만 왠지 모르게 살 기분이 나지 않는다. 이 왠지라는 느낌은 뿌리가 깊게 퍼져 있어 간단히 개선되기는 어려울 것이다. 시면을 들여다보게 한 사람에게는 다시 시면이 되돌아온다고도 한다. 진심으로 일본이 한국 제품을 사게 하고 싶다면 우선 일본제 보이콧을 중지해야 한다고 생각한다. 무엇보다 한국말로는 일본의 수출 규제를 멈추라는 말이 될 것이고 더 나아가 징용공의 배상 책임을 민간 기업에 떠넘기지 말라는 것이고 지금도 계속되는 이 한일 갈등이 모든 원인일 것이다. 일본인이 안드로이드 또는 아이폰 중 어느 쪽을 선택하고 있는지의 문제를 다루고 있군요. 이번에도 결국은 일본에서 팔리고 있는 안드로이드 탑재 스마트폰 중 삼성의 점유율은 어느 정도냐는 이야기 아니겠습니까? 삼성이 아이폰에 대항하려 한다면 스마트폰의 본체뿐만이 아니라 OS도 자사 개발의 삼성 일관 상품으로서 승부해야 하겠지요. 그 제품이 성능도 사용 편리함도 품질도 아이폰을 추월한다면 일본에서도 팔릴 거라고 생각해요. 세계 스마트폰 시장 내에서 일본인은 스마트폰 구입에 많은 돈을 투자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이동통신사의 서비스도 함께 높은 고성능 폰이 먼저 팔리는 시장이에요. 단지 삼성은 그 시장에서 이길 수 있는 노력을 하지 않고 있을 뿐입니다. 개인적으로는 과거 국산 전자제품에 싸고 질 나쁜 이미지에서 오는 낮은 신뢰성이 걸림돌로 느껴집니다. 지금의 일본인, 특히 젊은 세대는 나라의 동향보다 그 상품의 부가가치나 신뢰성을 구입 기준으로 생각하므로 겸허하게 현상을 받아들여 보다 좋은 서비스, 신뢰의 축적을 위한 노력이 일본에서 판매하기 위해 필요하다고 생각됩니다. 기기 판매만 할 뿐 자체 개발한 OS가 없으니 아무래도 애플에 비해 대항력이 부족합니다. 현재 일본인들은 다양한 이유로 삼성 제품 구매를 꺼리고 있지만 만약 삼성에서 OS 자체 개발에 성공한다면
일본인들이 삼성의 기술력에 많은 관심을 가지게 될 것입니다. 단순하게 말하자면 일본에서는 아이폰이 싸다. 이제 이 시점에서 삼성에게는 노찬스야. 유일하게 싸울 수 있을 것 같은 건 Z 폴드 3 정도고. 그러나 이 제품도 가격을 꽤 내려야 같은 스타트 라인에 설 수 있는 자격을 얻을 수 있어. 시험 삼아 한번 해보는 것도 괜찮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드는데, 옛날 휴대폰 숍에서 일하고 있었지만 갓 나온 스마트폰은 정말 기계에 밝은 사람밖에 능숙하게 사용할 수 없는 전문가용 상품이었습니다. 당시 아이폰이 나오고 처음에는 옛날의 투지폰과 상당히 달라서 아무래도 사용하기 어려운 느낌이었습니다. 디자인이 꽤 좋아서 유행하는 것을 좋아하는 사람이나 순수 애플을 좋아하는 사람으로부터 조금씩 유행하기 시작해 오랜 시간에 걸쳐 업데이트되어 꽤 사용하기 쉬워져 지금의 아이폰을 만들었습니다. 여러 가지를 만져봤는데 솔직히 당시에는 스마트폰 중 아이폰이 가장 사용하기 쉽고 알기 쉬웠습니다. 일본은 안전하고 안심이 되는 것이 선택의 기준이 된다. 또 애플 팬들도 많아 보수적인 민족성 때문에 같은 시리즈를 구입하는 경우가 많다. 또 생각할 수 있는 것은 다운로드한 음악 등 사용하기 시작했을 때의 간단함도 있어 연령층 높은 사람에게도 꽤 상냥하다. 일단 iOS를 고르고 싶다면 삼성은 선택 범위에 들어가 있지 않고 안드로이드를 골라 삼성을 선택하기엔 가격이 너무 비싸다. 잘 모르겠지만 비싸도 된다고 생각하는 사람은 역시 국산 업체이기 때문일 것이다. 최근 한국에서도 아이폰 붐이 일어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왜 일본만 문제 삼는 거지? 아이폰을 선택한 국민도 비판할 생각인가? 열풍의 이유는 안드로이드보다 고급스러워서 그것뿐입니다. 국내에서도 안드로이드가 이류 취급이 되어버린 것은 매우 우려해야 할 사태라고 생각하지만 더 중요한 것은 이 사태를 어떻게 개선해 갈 건지 개인적으로 삼성이 어떻게 나아갈지 무척 기대하고 있습니다. 초기에 아이폰으로 많은 일본인을 잘 에워쌌기 때문에 애플의 승리라는 것. 계속성의 의미가 강하지만 주위 환경도 포함해서 특히 학생은 모두가 아이폰이면 그 편이 편리해. 그리고 4.7인치형이 선호되지 않는가. 표준적인 일본인 남성 사이즈의 손이라도 6인치 이상은 한 손 조작이 어렵거든. 삼성은 기계 조립 메이커, 애플은 종합정보기기 메이커. 서로 비교하는 것 자체가 잘못이다. 애플은 OS로부터 모두 자체 개발하고 있어 하나의 펫으로 여러 가지를 할 수 있다. PC나 아이패드 등과 동기도 용이하고 정보 보호의 안전성도 독립되어 있다. 일본인은 양질의 서비스를 구입하는 경향이 있다고 생각되기 때문에 단말밖에 만들 수 없는 삼성은 원래 안중에 없고 단말만의 비교라고 해도 제품의 안전성도 신용할 수 없는 점도 존재하니 일제 스마트폰에도 지는 것이 당연한 게 아닐까. 후대접일 수도 있고 처음부터 선택지에 넣지 않았거나 혹은 안중에 없는 사람은 일정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한다. 아이폰 신자는 최초부터 아이폰밖에 보지 않고 안드로이드 단말이라고 하며 그곳에만 묶여있는 삼성이라면 일부러 선택할 이유가 없다. 소식 마치겠습니다. 오린박스는 내일도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